오늘은 죽음을 앞둔 치매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딸에게 용기를 주는 시. 살아라, 웃어라, 사랑하라. 엄마의 목까지 살아라는 눈물겨운 메시지.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어가던 엄마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눈물겨운 엄마와 마지막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다는 나의 마지막 종이, 파도는 내가 지우지 못한 문장. 이것은 제 엄마가 생애 마지막에 남긴 시의 첫 구절입니다. 엄마는 50년 동안 숨겨두었던 10권의 시집을 왜 제게 건네주셨을까요? 이 여행에서 엄마는 평생의 꿈이었던 시인이 되셨습니다. 단 하루만이었지만요. 요양병원 4층 창가에서 엄마는 항상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났고 이제는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건 변하지 않았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도 평소처럼 엄마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기 저 바다,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안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바다에 가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 바다에 가면 기억날 것 같아.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가요, 엄마. 바다 보러 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제 방으로 오셨어요. 손에는 큰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너 줄게. 보자기를 풀어보니 정말 놀라운 게 나왔어요. 낡은 노트 10권이었습니다. 모두 엄마의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옛날에 쓴 시야. 아주 오래전에.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정말 시들이 가득했습니다. 꽃잎이 지는 날, 엄마가 된다는 것, 딸에게. 제목들만 봐도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시를 쓰셨어요? 응, 나는 어릴 때부터 문학소녀였어.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지. 엄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교내 문예부 부장도 했고, 대학교에서도 문학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 등단을 꿈꾸기도 했고, 그런데 왜 포기하셨어요? 너를 가졌을 때 현실이 바뀌었어. 시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거든. 그래서 시 쓰는 걸 그만뒀어.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가끔씩 몰래 쓰곤 했어. 너를 재우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 노트에다가 저는 노트들을 하나씩 넘겨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숨겨진 꿈, 숨겨진 재능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잘 쓰셨네요. 진짜 시인 같아요. 이제 늙었어.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는데 뭔 시인이야. 그냥 추억거리지.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문구점에 들렀어요. 그리고 새하얀 백지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 고급스러운 양장본으로요. 병원에 가서 엄마께 그 노트를 건네드렸어요. 엄마,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니? 백지 노트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나는 이제 실 못 써. 머리도 돌아가지 않고. 아니에요, 엄마. 어제 노트들 봤는데 엄마는 정말 훌륭한 시인이세요. 그냥 잠시 쉬고 있던 거예요. 저는 엄마의 손에 노트를 쥐어드렸어요. 이번 여행에서 엄마가 다시 시인이 되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를 써주세요. 마지막 시라. 엄마는 노트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리셨어요. 바다에서 영감을 받으시면 분명 쓸 수 있을 거예요. 병원 측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드린 결과 1박 2일의 짧은 여행을 허락해 주셨어요. 짐을 챙기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여행 가방에는 엄마의 약 봉지들, 물, 간단한 옷까지, 그리고 엄마의 낡은 시집 노트 10권과 새 백지 노트 1권을 넣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지? 떠나기 전날 밤에도 엄마는 계속 물으셨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던 바다로요. 그리고 엄마가 시인이 될 바다로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지 노트를 꼭 안으셨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드디어 기차에 올랐습니다. 엄마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계속 바깥 풍경을 바라보셨어요. 무릎 위에는 그 백지 노트를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예쁘다. 기차가 도시를 벗어나자 엄마가 중얼거리셨어요. 뭐가 예뻐요, 엄마? 저 구름. 저 하늘. 다 예뻐. 옛날에 이런 걸 보면 시가 떠올랐었는데. 엄마는 노트를 펼쳐서 뭔가 쓰려고 하시다가 이내 펜을 내려놓으셨어요. 안 돼. 생각이 안 나. 괜찮아요, 엄마. 바다에 가면 생각날 거예요. 기차가 시골길을 달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저기. 저 들판. 예전에 너랑 뛰어다니던 곳 아니니? 엄마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엄마.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그 들판이었어요. 할머니 댁 근처에 그 넓은 들판. 그때 너랑 여기서 민들레 꽃을 땄지. 너는 민들레 홀씨를 후불면서 소원을 빌곤 했어. 엄마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아니? 엄마랑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다였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엄마는 이내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이 여행기를 반짝이게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뭔가 두근거려. 오랜만에 어디 가는 기분이야. 시 쓰고 싶은 기분은 안 드세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바다를 봐야 알 것 같아. 터널을 지날 때마다 엄마는 중얼거리셨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기분이야. 뭔가 시적이네.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엄마 안의 시인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기차가 해안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역에서 내려서 바다 냄새가 살짝 나기 시작하자 엄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바다 냄새다. 엄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냄새. 오랜만이야. 신혼여행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역에서 바다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엄마의 걸음이 느렸지만 저는 천천히 맞춰드렸어요. 점점 파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다가 보이는 순간 엄마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흐릿했던 눈동자가 갑자기 선명해지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넓다, 정말 넓어.
엄마는 바다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여기서 뭔가 떠오를 것 같아. 옛날 기분이 나는 것 같아.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엄마는 백지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바람이 엄마의 하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바람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 마치 내 어머니 손길 같아. 엄마가 갑자기 노트를 펼치셨어요. 뭔가 쓰고 싶어져. 엄마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바다는 나의 마지막 종이. 엄마가 중얼거리며 쓰고 계셨어요. 파도는 내가 지우지 못한 문장.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 가시는 엄마의 모습이 정말 시인 같았어요. 여기서 내가 잃어버린 시들이 돌아온다.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엄마, 정말 멋진 시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엄마는 계속 쓰셨어요. 바람아, 내 마음의 페이지를 넘겨다오. 구름아, 내 기억의 하늘을 밝혀다오. 파도야, 내 딸의 이름을 불러다오. 엄마가 쓰시는 동안 저는 그 모습을 계속 바라봤어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던 엄마가 이 순간만큼은 완전한 시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엄마는 마침내 펜을 내려놓으셨어요. 다 썼다. 노트를 보니 한 페이지 가득 시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제목은 뭐예요? 제목.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노트 맨 위에 제목을 적으셨어요.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바람은 너의 이름을 부르고 바다는 내 마음을 적신다. 내가 남긴 마지막 시는 너라는 파도다.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엄마,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엄마는 정말 시인이에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오랜만에 진짜 시인이 된 기분이야. 그날 밤 펜션에서 엄마는 시집을 읽으며 행복해 하셨어요. 내가 이런 시를 썼단 말이야? 몇 번이고 다시 읽으시면서 감탄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희망에 부풀어서 잠에서 깼어요. 엄마도 일어나셔서 창밖 바다를 보고 계셨어요. 엄마, 어젯밤에 쓰신 시 기억하세요?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시리, 내가 언제 시를 썼다는 거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어제 바닷가에서 시를 쓰셨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시를 쓰셨다고요. 노트를 보여드렸어요. 엄마의 손글씨로 가득한 그 시를. 엄마는 노트를 들여다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게 내 글씨니? 네. 엄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정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는 시를 읽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좋은 시네. 그런데 정말 내가 썼을까? 기억이 전혀 안 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엄마의 치매가 어젯밤의 기적까지도 가져가 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비록 엄마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그 아름다운 시는 여기 남아 있었으니까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게요. 엄마가 시인이었던 그 순간을 제가 평생 기억할게요. 시인이라. 좋은 말이네. 엄마는 웃으셨어요. 나도 언젠가는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엄마는 이미 시인이 되셨어요. 단 하루만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인이 되셨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열흘 후였어요. 엄마는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미소 지으시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마무리한 것처럼. 장례 준비를 하면서 저는 엄마의 병실을 정리해야 했어요. 병실에는 엄마의 소소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물컵, 수건, 약통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는데 거기서 또 다른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바닷가에서 쓰셨던 백지 노트와는 다른 병원에서 주는 작은 메모장이었어요. 펼쳐보니 떨리는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어요. 그 메모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제목은 내 딸에게 엄마의 진짜 마지막 시였어요. 처음에는 글씨가 많이 떨려서 읽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니 나는 두렵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내가 나 때문에 주저앉는 것. 내가 나 때문에 포기하는 것. 내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이제 간다. 하지만 너는 남아서 더 크게 살아야 한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너는 모두 이뤄내라. 내가 가보지 못한 길들을 너는 당당히 걸어가라. 울지 마라, 내 딸아. 엄마는 슬프지 않다. 너라는 최고의 작품을 남기고 가니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니?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것은 엄마가 내 등을 떠미는 것. 햇살이 비출 때마다 그것은 엄마가 내 길을 밝히는 것. 살아라, 내 딸아. 웃어라, 내 딸아. 사랑하라, 내 딸아. 엄마의 목까지 살아라. 노트를 읽다가 눈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마지막까지 제게 용기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바닷가에서 쓰신 시도 아름다웠지만 이 시야말로 엄마의 진짜 마지막 시라는 것을,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딸을 향한 사랑만을 담아 쓰신 시라는 것을. 추도식 날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며 와주셨어요. 추도사를 하는 시간에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당당하게 서서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고인의 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시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에 대한 제 화답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마의 시를 읽어드렸어요. 내 딸에게 엄마의 진짜 마지막 시.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참석하신 분들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엄마께 드리고 싶었던 화답의 시를 낭독했습니다. 엄마에게 딸의 답장. 엄마, 제가 답장을 써요. 엄마가 남겨주신 그 편지에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셨으니까. 주저앉지 않을게요. 엄마가 일으켜 세워주셨으니까.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들 제가 이어받아 피워낼게요. 엄마가 가보지 못한 길들 제가 걸어가며 이야기해 드릴게요. 바람이 불 때마다 엄마의 손길을 느낄게요. 햇살이 비출 때마다 엄마의 미소를 기억할게요. 살겠어요, 엄마. 웃겠어요, 엄마. 사랑하겠어요, 엄마. 엄마의 목까지 살겠어요. 엄마는 시인이셨어요. 평생을 시로 사셨어요. 저라는 작품을 써내려가며 가장 아름다운 시인이셨어요. 이제 제가 시인이 될게요. 엄마가 써주신 그 시의 속편을 제 인생으로 써내려갈게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엄마. 추도식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시였어요.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당신도 어머님처럼 훌륭한 시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엄마의 시집들을 정리해서 작은 책으로 만들었어요. 엄마의 시, 사랑으로 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책에는 엄마의 낡은 노트 10권의 시들, 바닷가에서 쓰신 여행의 시, 그리고 병실에서 쓰신 마지막 시까지 모두 담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추도식에서 낭독한 화답의 시도 함께 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바다에 가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엄마가 남겨주신 시들을 읽곤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엄마는 평생 시인이셨다는 것을. 저를 키우면서 보여주신 사랑, 희생, 헌신, 그 모든 것들이 시였어요. 말로 쓰여진 시가 아니라 삶으로 써내려 가신 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시인이 되었어요. 매일매일을 시로 살아가려고 해요. 엄마가 그러셨듯이.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꿈을 함께 이뤄주세요. 그분이 두려워한다면 용기를 주세요. 그분이 포기하려 한다면 일으켜 세워주세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서로의 시가 되어주는 것.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여행,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써준 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의 시는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엄마처럼 아름다운 시인이 되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